저는 그 비동기가 없는 것처럼 작성하는 리액트 컴포넌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그 유일한 프론트엔드 세션이고요. 혹시 여기서 리액트를 그래도 업무든 취미든 좀 만지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래도 약간 몇 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리액트 프론트엔드에서는 그 리액트가 나오면서 사실 저는 그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가 크게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개발자가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사고하는 방법 자체, 그다음에 뭔가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프론트엔드 리드 디벨로퍼로 레브럽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윤이라고 하고요. 레브럽에는 2명의 지금 해외 원격 근무자가 있습니다. 발리의 저, 그다음에 쌤님이라고 지금 시드니에 계신 분이 있고요. 저는 컨퍼런스 겸 레브럽 식구들을 만나고자 최근에 잠깐 들어온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에 운영하고 있고 리액트 코리아도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종이라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동기가 없는 것처럼 아니 요새 비동기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없는 거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뭐냐면 비동기를 분리해서 작성하는 리액트 컴포넌트,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how를 분리해서 what에 집중하는 리액트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어떤 UI 라이브러리들에서 하던 것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이런 분리를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비동기 좀 식상할 수는 있지만 비동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몇 개를 좀 찝어보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 다음에 그런 비동기가 없는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는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그 동기 비동기 단어 자체도 뭔가 처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동기 비동기 뭐야 이러는데 싱크 어싱크고 그 자바스크립트 책 중에 더글라스 크라포트라는 되게 유명하신 그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자바스크립트는 왜 그 모양일까? 번역서의 제목인데 왜 그 모양일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싱크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이름 지을 때 너무 성의 없이 그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해서 결정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저도 싱크 어싱크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러킹, non-블러킹이 좀 더 그런 와닿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행 순서가 원래 코드가 1, 2, 3 있으면 1번이 끝나야 2번이 실행되고 2번이 끝나야 3번이잖아요. 그래서 블러킹인 거죠. 그 다음 줄의 실행은 그 전 줄이 완료가 될 때까지 막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의 실행의 트리거가 전 줄의 완료인 셈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밍은 어떤 정보와 지시사항을 어떤 머신에게 전달하는 건데 약간의 그 횡길동에게 뭔가 시키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게임하고 설거지하고 게임하고인데 설거지를 하기 걸 끝내기 전에 게임 B를 시작할 수 없죠. 그럼 이런 거를 넘블러킹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그 다른 머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 횡길동은 혼자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머신이 있어야 되고 다른 머신이 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머신하고 그 정보와 지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비동기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켜놓고 난 딴짓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DC-워시 스타트를 누르는데 이 식기세척기가 있는 거 말고 식기세척기가 사람이 꼭 앞에 있어야만 돌아가는 일종의 블러킹 인터페이스만 제공한다면 식기세척기가 끝나는 동안 게임을 못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동기는 일단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이 완료됐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콜백을 저런 식으로 이제 넣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실행의 순서가 그 코드의 위치와 무관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파악할 때 위에서부터 쭉쭉쭉 이 말이구나 다음에 이거구나 하는데 얘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순서 그렇고 그럼 UI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 HTML을 살펴보면 그럼 얘는 순서가 있는 지시사항인가 아니면 어느 한순간을 표현하는 스냅샷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면 1번 같으세요? 2번 같으세요?
손가락으로 답변해 주신 세 분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이죠. 어느 한순간을 표현한 스냅샷이죠. 그래서 순서와 단계가 없는 거와 있는 거를 구분하면 일종의 사진과 동영상, 그죠? 사진은 한 장짜리 그 순간만 있는 거고 동영상은 여러 장의 사진이 순서가 있는 거죠. 정적이냐 동적이냐도 사실 그거고 동적은 변하는 거잖아요. 이전이 있고 다음이 있고 근데 정적은 지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코드도 보면 그렇죠. 딱 지금 한순간만 있는 왼쪽과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게 서술되어 있는 오른쪽. 그럼 이 비동기가 그럼 개발자에게 축복인가? 사용자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사용자는 그쵸. 그 머신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코드를 읽거나 작성해야 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죠.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는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의 기본이 그런 정적인 사진을 어떤 묘사하는 일인데 그 정적인 걸 묘사해야 되지만 그 비동기에 의해서 어떤 동적인 걸 또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외부 시스템 API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비동기죠. 그 UI가 맞닥뜨린 사용자 또한 사용자의 입력 또한 비동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핸들링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할 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할이 좀 중요해져 간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코드를 읽고 작성할 때 그 코드의 위치가 곧 순서인 게 동기인 거고 블락킹 그다음에 관계가 없이 머릿속에서 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동기라는 게 프론트엔드 쪽으로 들어오면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AJAX 이런 게 나오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되면서 잘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뭐냐면 이런 순서가 막 여기저기 있고 이런 비동기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추적해서 이렇게 되는 게 머릿속에 잘 담은 다음에 디버깅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자신의 머리에만 의존한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점점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니까 그 머리로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난히 제가 제 아내에게 까칠해지기 시작한 거는 그 비동기가 많아지면서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참 코딩하다가 잠깐 무슨 얘기를 인터럽트 당하면 다시 그걸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리액트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복잡함이 점점 분리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약간 그냥 기본적으로 웹에서 흔히 하는 그런 비동기, 서버를 대상으로만 하는 비동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요가 완료가 되어서 좋아요 카운트가 1에 올라가기 전에 댓글을 막 입력하고 댓글을 전송할 수 있죠. 완전히 무관하죠. 근데 이게 비동기가 없고 블락킹이던 시절은 그렇죠. 블락킹이던 시절은 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는 게 다였던 거예요. URL을 입력하는 게 어떠한 데이터 요청이고 그 URL에 따라서 HTML이 오기까지 사용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도 그것도 결국엔 결국에는 리다이렉트되고 뭐해서 결국엔 주소가 바뀌는 행위고 주소가 바뀌어서 그 새로운 HTML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고 댓글도 마찬가지. 댓글을 해서 전송을 누르는 게 결국엔 새로운 주소로 가는 거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URL 방문이나 좋아요 클릭이나 예전에 그러니까 뭐 AJAX 이런 게 없던 시절에 만약에 댓글 작성이나 이런 걸 구현했다면 전부 다 블락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브라우저에서 별도로 URL만 가지고 그 화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따로 보내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일부를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전체에 대한 URL 변화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그러니까 약간 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요청이 오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 입력, 그러니까 라이크와 코멘트를 준비하는 일을 분리하게 되고 그게 이 앞으로 가게 된 거죠. 뭔가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가 준비되면 그걸 HTML로 완성해서 응답을 주는 행위가 이 프론트엔드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비동기죠. 서로 기다리지 않아요. 넌 블락킹 이 셈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로 그냥 조금 살펴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이게 서울과 발리의 날씨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바뀌는 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주소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리로 바꾸면 여기 주소가 발리로 바뀌어서 새로 고치면 되겠죠. 근데 요즘은 뭔가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뭔가 온체인지를 스크립트에서 뭔가 내부에서 관리하는 스테이트를 바꾸고 스테이트가 바뀌면 뭔가 이런 웨더라는 컴포넌트 보고 바뀐 도시, 바뀐 시티를 줘가지고 그거의 날씨를 표시하게끔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비동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맨 처음 짜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면 바뀌어야 되는 사실 그 프론트엔드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고 되게 정적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웨더라는 컴포넌트가 화면이 바뀜을 유발하는 애가 결국엔 입력이죠. 입력이 달라지면 출력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서울이란 부분과 이 날씨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입력이에요. 그래서 걔를 시티랑 웨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동기인지 비동기인지 모르고 일단 비동기가 없는 것처럼 다 동기라고 생각하고 데이터는 이미 있다 생각하고 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바꾸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바뀌면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바꾼다 이러면 요 부분이 비동기가 돼요. CT가 바뀌면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아까 여기는 CT와 웨더만 이 렌더링을 유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비동기를 하는 거의 진행 상태 얘가 아직 팽된 상태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 뭔가가 하나가 추가됐죠. 사실은 그럼 웨더의 출력의 입장에서 사실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뿌려주는 게 웨더의 입장인데 그거에 입력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 웨더가의 관심사일까요? 아니죠. 이 웨더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 입력 있으면 이렇게 뿌려줄 게고 이 입력은 뭐 나를 사용하는 쪽에서 알아서 줘야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애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시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에서는 훅이라는 애가 나오면서 어떠한 그런 상태, 펜딩이라는 상태를 밖에다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이 함수의 입력은 사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는 CT만인데 추상적으로는 훅을 통해 가지고 밖에다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뀌면 렌더링이 다시 되는 프롭이랑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까보다는 더 간결하죠. 일단 난 모르겠고 뭔가 이런 리퀘스트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와 펜딩이 있다고 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비동기가 안에 들어있죠. 비동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뭐 해가지고 덴덴하고 있고 펜딩이라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동기를 뜻하고 내 관심사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를 밖으로 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GraphQL이 사실 리액트와 함께 나온 거고 리액트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의 핵심이 사실은 이 릴레이 라이브러리랑 엮이면서 그런 펜딩이라는 그 관심사가 이 컴포넌트 밖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웨더 뭔가 GraphQL 웨더라는 쿼리에다가 나는 그냥 베리어블 CT 정보를 주고 내가 필요한 거는 CT에서 커런트 웨더야 라고 필요한 데이터의 모습을 정의하는 거죠. 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지 난 몰라. 그리고 얘가 가져와졌는지 안 가져왔는지 나도 신경 안 써. 일단 웨더가 있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네? 그리고 이 데이터로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동기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적인 이 UI를 만들 때 관심사가 아닌 애들이 이제 밖으로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여기서는 비동기 냄새가 남아있는 게 레이지 로드 코드. 레이지라는 단어부터가 뭔가 비동기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게 얘 스스로 이미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는 프래그먼트를 쓰는 거죠. 그러면 릴레이의 프래그먼트 쓰면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모르고 나는 이런 데이터 조각이 필요해 라는 거예요. CT라는
그런 데이터 타입에서 나는 그 시제의 이름과 웨더가 필요해. 그러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거고, 그럼 이런 데이터 조각을 이 웨더를 쓰는 곳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아주 비동기가 없죠. 그냥 스냅샷이죠. 난 이런 데이터로 이렇게 이런 HTML을 만들 거야. 이런 애죠. 그래서 how가 분리되어서 이제 what만 남은 거죠.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냐가 싹 빠지고 나는 어떤 모습이다만 남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시간상 뭔가 설명들이 막 생략되고 있지만 계속 이 설명을 이어나가면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비동기를 구현하는 대상이 서버, 외부 시스템과 주고받는 게 사실은 그 비동기잖아요. 타이머도 사실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거든요. 타이머도 비동기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계를 표시하는 게 1초 간격으로 업데이트되고 10초 간격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할 때 이렇게 해서 만들 텐데 이때 그냥 제일 예전 리액트가 아닌 걸 생각해보면 인터벌, 셋 인터벌 해가지고 뭔가 인터벌 시간마다 얘를 실행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얘가 10초에서 1초로 바꾸면 기존의 인터벌을 클리어하고 이런 코드가 사실 UI 코드 안에 직접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리액트에서 how를 분리하면, 그러니까 비동기를 뜯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별도의 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거 유즈 인터벌 밸류라고 말 그대로 이름에서부터가 얘가 인터벌하게 밸류가 바뀌는 애 거고 근데 이건 커스텀으로 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터벌 시간마다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결과값이 now 스트링이 된다. 그럼 이 인터벌이 바뀌었을 때 타이머를 클리어하고 다시 지정하고 이런 거가 이런 로직이 이 유즈 인터벌 밸류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 뷰 입장에서는 now 스트링이 한 인터벌과 동일하게 그냥 입력인 거예요. 얘 입장에서. 그래서 사용자 인터랙션이 다음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잠깐 광고를 하자면 아까 규진님도 한번 블로그 레벨업.com이 이제 저희 회사의 블로그고요. 최근 글에서 이제 백엔드 AI MLOps 플랫폼인 패스트트랙이 소개되었거든요. 정규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거에서 사용된 부분을 일부 좀 단순화시켜서 예제로 삼았고요. 지금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지금 보면 이 노드를 선택하는 셀렉트와 드래깅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은 선택이고 드래깅은 이동인 거죠. 근데 이럴 때 사용하는 거는 마우스 다운과 마우스 업과 마우스 무브인데 이거 보면 그럼 지금 마우스 다운이 일단 일어나면 드래깅이나 셀렉트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근데 마우스 무브가 일어나면 얘는 드래깅이고 마우스 무브가 안 일어나고 마우스 뛰면 셀렉트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절차 막 되어 있죠. 사용자가 언제 손 뗄지도 모르니까 바로 이전 상태가 뭔지 계속 저장해야 되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그것도 있어요. 사람이 클릭하다 보면 약간 움직일 수 있잖아요. 클릭할 때. 그럼 클릭하려고 했는데 살짝 1픽셀 움직였다고 그거를 드래깅으로 판단하면 왜 선택이 안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고려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섞여 있는 코드는 보지 않고요. 일단 시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서 방금 제가 말한 방금 설명한 그런 절차, how, 약간 사용자의 비동기 인터랙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이 을 분리한 거고요. 그런 엑스스테이트라는 도구를 통해서 분리를 하면 이렇게 잠깐만요. 시뮬레이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새로 고침을 잠깐 하고요. 그럼 아까 이거 누른 다음에 뭘 떼고 아니면 지금 잠깐 움직인 걸 무시하기 위해서 눌렀다 떼는 시간이 100ms 미만이면 선택으로 하고 이런 로직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런 로직을 사실 이게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시각화한 거고,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터에 보면 처음 상태가 아이들 상태인데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발생하면 네, 그러면 지금 드래깅 노드 상태인데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마우스 업이 일어나거나 마우스 무브가 일어나겠죠. 근데 마우스 무브를 했는데 100ms 이내에 마우스 업이 일어나면 에디팅, 노드를 에디팅하는 거니까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보는 거고 선택하는 동안 뭔가 에디팅이 일어나면 내부 스테이트, 내부 스테이트 머신, 그러니까 하이러키하게 있는데 이 에디팅 노드의 상태가 체인지드로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세이브를 누르면 다시 아이들한 상태로 가는 이런 게 코드로 되고 이렇게 UI로도 비주얼하게 이런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걸 만들 때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식이에요. 쓸 때 그냥 아까 만든 그 스테이트 머신 그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유즈 스테이트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데 어떤 액션이 거기 정의되어 있거든요. 세이브 이벤트가 발생할 아니면 어떤 드래깅이 발생할 때마다 세이브 노드 포지션, 그러니까 서버에다가 지금 노드의 위치를 저장하는 액션을 실행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머신을 쓰고 어떤 액션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코드를 쓰겠다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연결만 하게 되죠. 어떤 컴포넌트, 그러니까 아까처럼 플로우를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거에서 마우스 이벤트만 그 머신에게 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계속 너무 쉴 새 없이 막 떠들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UI 컴포넌트는 왓을 설명하는 코드고 이 왓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 how이며 비동기로 동작한다. 근데 리액트에서는 왓과 how를 분리하라고 사실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고 그렇게 분리를 더욱더 직관적으로 하게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릴레이 뭔가 훅이 나오고 그다음에 GraphQL과 이제 릴레이가 나오고 최근에 서스펜스라고 하는 기능이 나오면서 그런 펜딩 상태 자체도 UI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측에서 핸들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통해서 비동기가 없는 것처럼 작성해도 컴포넌트들이 사실 서스펜스나 이런 내부적으로 해서 비동기 렌더링이 되다 보니까 더 나은 UX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력을 준비하는 것은 컴포넌트가 할 일이 아니고 how를 잘 분리해서 왓에 집중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런 비동기가 없는 것처럼 작성하는 컴포넌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읽고 이해하기 편하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일단은 지금 쉬는 시간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제가 여기 질문 중에 일단은 지금부터 자리를 이동하셔도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되고요. 45분까지만 쉬어도 될까요? 너무 많아서 50분까지 쉬어야 될까요? 그럼 45분까지 쉬도록 하고요. 질문 나온 사람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성님께서 리덕스 같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사실 리덕스는 저도 되게 좋아하다가 이제 리액트에서는 쓰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X 스테이트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이벤트가 사실 큰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플럭스 패턴이라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현재 상태 기반으로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게 리덕스랑 거의 같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른 게 로직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X 스테이트는 실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상태가 변할 때마다 해야 되는 일 자체가 그 컴포넌트에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덕스를 쓰게 되면 자꾸
이 컴포넌트에서만 필요한 건데 자꾸 리덕스로 넘어가요. 네. 그런 분리를 하려고 만들어졌지만 요즘 것보다는 다른 게 더 멋지게 분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만 답변을 할 텐데요. 정소진님께서 네, 비동기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개발하는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프론트엔드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뭔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는 프론트엔드를 좋아하고 하게 된 거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라이브러리의 선택에서도 그냥 재밌는 걸로 리액트가 아니더라도 재밌는 걸로 시작하고 그게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답변은 되지 않았지만 조현성님과 정수진님께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